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예, 전 시간에 이제, 천을귀인, 신살로서 또 천강귀인, 그 중에 천을보다 천강귀인이 더 좋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맺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이제 통변할 때 필요한 신살에 관련된 것들, 좋은 의미의 신살로서는 이제 우리가 록지, 그 다음에 학당귀인, 그 다음에 암록, 금여에 관련된 신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학당귀인, 문곡성, 문창은 학문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학당귀인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와 관련된 것들, 뭐 크게는 뭐 교수가 되거나 혹은 교사가 되거나 혹은 강사가 되거나, 그렇지만 학당귀인이 있다면 강사급이 아니라 원장급이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당귀인은 일간의 일간의 장생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학당귀인이라고 합니다. 장생지는 임수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장생지죠. 간목 같은 경우에는 지지, 해가 장생지고요. 그다음 병화는 인이 장생지죠. 12운성으로 해서 장생지를 지지로 깔고 있으면 그게 학당귀인입니다. 우리가 자녀분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밑절미가 될 수 있는 게 제일 잘 쓰는 게 학당귀인이고, 그 다음에 문창, 문곡, 뭐 이런 것들은 좋은 의미로서의 신사를 가지고 있다. 단 학당귀인이 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건 결코 아니죠. 중요한 거는 용신이 들어왔느냐, 그 시기에, 그때에 용신운에 있거나 시신운에 있을 때 신살로서 학당귀인이 있다면 더 공부의 어떤 성취도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록에 관련된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간의 걸록지가 어디냐, 밑에 쭉 제가 록을 적어놨죠. 간목은 인이고요, 을목은 묘, 병은 사, 정은 오, 경금은 신금, 그 다음 신금은 유금, 임, 해, 개, 자, 이거를 이제 록지라 그래요. 록지의 어떤 록지를 갖고 있다라는 건 되게 주체의식이 강하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상당히 추진력이라든가 돌파력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잘못 또 발현이 됐을 경우에는 록은 되게 융통성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걸록보다는 오히려 암록이 더 실속이 있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암록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록지에서 모진 풍파를 다 겪어야 되는 록지보다는 그 밑에서 암암리에 자기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암록이 들어있다라는 게 오히려 더 실속이 있다. 그래서 저는 통변할 때 녹보다는 암록에 더 비중을 둡니다. 그러면 암록이라는 거는 뭐냐? 녹하고 합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암록이라 그래요. 해인 합. 그래서 녹이 있고 옆에 월지나 일지에 해가 있으면은 녹과 암록이 다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묘는 술토와 합을 이루고 있고요, 사는 신과 합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간목한테는 해가 암록이 되는 거예요. 경금, 신금은 녹이지만은 신과 합이 되는 사화는 녹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녹과 암록이 같이 있다라는 것은 실리와 실속을 다 챙길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통변해도 무방하다. 단 이것도 일종의 신살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우리가 통변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여라는 게 있는데요.
금여는 어, 어, 녹의 위치에서 두 번째 위치 인, 묘, 진 갑의 진토가 금여라는 거고요. 을목은 묘가 녹지니까 묘, 진, 사가 되겠죠. 두 번째 위치니까 을목은 사가 금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병은 사가 녹지이지만 두 번째 사, 오, 미토가 녹지가 되겠죠. 금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화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게 금여다. 금여도 압록과 비슷한 거예요. 뭔가 실속이 있고 경제적으로 뭔가 실리가 있다. 그래서 좀 경제적인 어떤 여유를 상징하는 게 금여라는 거예요. 압록과의 차이는 압록은 암암리에 자기한테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걸 압록이라 그런다면 금여는 공개된 거예요. 공개돼서 내가 올해 내가 금여가 들어오니까 내가 오늘 소득이 어느 정도 더 증가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금여고요. 전혀 예상치도 않은 내 소득과는 별개로 어떤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암암리에 내가 이익을 봤다 그러면 이건 압록이에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의되는 것, 녹지와 합의되는 거는 압록이고 그 다음에 녹지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위치에 있는 지지, 그게 금여다. 이는 진토가 금여고요. 간목한테는. 그 다음에 임수 같은 경우에는 해, 자, 축이 금여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 통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신살들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요. 오늘 사실은 용신에 관련된 강의를 계속 이어나갈까 합니다. 예, 오늘은 용신에 관련된 영상을 오늘은 용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8글자 중에서 주인은 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나를 주인으로 해서 통변하는 게 아니라 용신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 용신이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혹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 내 일, 나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용신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주 8글자 중에서 용신을 찾아내는 게 가장 첫 번째 사주를 우리가 통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용신이 없는 사주는 없어요. 8글자 중에서 자기가 쓰는 용신이 없는 사주는 없죠. 그렇다면 용신을 찾는 기준은 뭐냐? 그 기준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간인 나를 갖다가 나머지 7개의
예, 오늘은 이제 용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주 8글자, 사주 8자죠. 사주 8자의 주인공은 분명히 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주 통변할 때 그 주인공을 들어와 저기 앉아있어. 아직 다 안 했는데 잠깐 앉아있어. 빨리 지나가. 빨리 지나가라. 방송 찍었어요? 찍고 있잖아. 네, 오늘은 용신에 관련된 영상을 주 메인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용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주 8글자 중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신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신이라고 하는 거는 용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시신이죠. 그 다음에 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신은 용신을 극하는 신, 용신을 방해하는 신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구신이라고 하는 거는 시신을 방해하는 신을 구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옆에다 약신이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용신만큼 중요한 게 약신입니다. 용신과 약신이 다 있다 그러면 기신을 극하는 게 약신이니까 기신을 극하는 신으로서 내 용신을 방해하는 기신을 갖다가 극하는 신을 우리는 약신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용신 중에서 억부용신이 있고 조우용신이 있고 그 다음에 통간용신이 있고 약용신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약용신이 이 약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주 내에 용신이 있긴 있는데 용신이 힘이 있는데 그 옆에 천간에 용신이 용신을 극하고 있는데 그 극하고 있는 용신을 극하러 오는 신을 약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은 사주를 잘 보는 것과 못 보는 것의 차이는 얼마나 자기 사주 8글자 중에서 용신을 잡아내느냐, 얼마큼 정확히 잡아내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용신을 잡는 기준이 있겠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간이 너무 신약하지도 않고 너무 신강하지도 않은 중화시키는 그 매개가 뭐냐? 중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유학에서는 그걸 중용이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오행의 기운들 중에서 한쪽으로 편고되어 있지 않게끔 해주는 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용신이라 그럽니다. 오늘 용신에 관련된 영상은 앞으로 시리즈로 해가지고 계속 올릴 텐데요. 용신이란 사주 8글자를 운행해가는 주인공이다 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신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 놔도 녹음되지?